Between SpaceX, Tesla, and a third company, SolarCity, I'm all in. Stay tuned for CNN.com. Elon, what do you think Tesla will look like in 5 years? This company has changed so much just in the past few years. Well, what I hope we're doing in 5 years is doing our mass market vehicle. And then that's really been the goal all along. From the beginning, my dream for Tesla has been to make mass market electric vehicles. And that's, we're about to do we've done step one of that with the Roadster, which is, the high price, low volume. Now we're moving to Model S, mid price, mid volume. And then hopefully in 5 years, maybe 6 years, we're also producing the mass market electric vehicle. That's the ultimate dream for me, for Tesla. 앞서 보신 영상에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CNN에 출연했던 2010년 당시 일론이 설명한 전기차의 대중화라는 말을 믿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2010년이면 최초의 스마트폰이었던 아이폰이 출시된 지 2년밖에 안 지났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끝난 지 몇 년 안 된 시점인데 새파랗게 젊은 사업가가 방송에 나와서 자신은 5년 내에 전기차의 대중화를 만들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 누가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제가 늘 영상에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 말하면 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장기 투자하라고 하면서 맨날 애플, 구글, 아마존, 비트코인, 삼성전자 이런 사례들만 얘기하는데 이것도 다 결과론적인 얘기 아니야? 그때 당시에 그걸 어떻게 하냐?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애플이 한창 컴퓨터 팔던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 투자하라고 했습니까? 2008년에 이미 글로벌 대기업이 되었고 강력한 팬덤을 형성했던 애플이었지만 처음 스마트폰을 신제품으로 내놓았던 순간에 이를 알아보고 투자했다면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이 3600%, 애플이 스마트폰 대량 판매를 통해 생태계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앱스토어를 통해 서비스 매출을 늘리기 시작하며 워렌 버핏이 진입했던 2016년부터 투자했어도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이 440%입니다. 다른 기업들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굳이 제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인은 2008년에 애플을 알아볼 수 없었다고요? 2016년 워렌 버핏이 살 때도 알 수 없었다고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바로 상상력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물론이고 투자의 영역에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모든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어지지 않은 건물, 지어지지 않은 신규 지하철역, 완성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이나 네트워크 등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는 당연히 모른다고 하겠지만 내가 모르니 남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누군가 투자 인사이트를 미리 알아봤다고 얘기하거나 과거의 누적 수익률로 장기 투자의 장점을 얘기하면 다 결과론이라고 폄하하기 바쁘죠. 그러나 월가의 레전드 피터 린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10년에서 20년 뒤를 상상하는 건 비교적 쉽고 2년에서 3년 뒤 주가를 예측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모든 게 다 불확실해 보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2010년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전기차의 대중화는 2016년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추고 출시된 모델 3의 등장과 함께 현실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에 믿음이 갑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일론이 뭐라고 하든 테슬라가 어떤 계획을 발표하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에 있어 보이지 않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총 3번의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고 2006년 발표했던 첫 번째 플랜에서 말했던 로드스터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저렴한 차량을 만들며 라인업을 넓혀가겠다는 계획은 이미 완성됐고 2016년 마스터 플랜 2에서 언급한 에너지 생산 저장과 자율주행카 사업의 비전은 솔라루프 사업과 FSD 베타를 통해 계속 기술이 발전하며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드디어 세 번째 마스터 플랜을 통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다양한 산업 내 저장, 구동, 활동 분야를 제한하며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 아닌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확장되는 비전 제시와 전기차 산업의 빠른 확장을 위해 생산 단가 50%를 절감하는 새로운 제조 공법과 빠르게 성장하는 로봇 AI 분야를 통해 옵티머스가 제품 제조에 투입되는 가능성까지 함께 제시하며 지금 모두가 생각하는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얘기해줘도 늘 그랬듯 많은 사람들은 마스터 플랜 1, 2가 발표됐을 때도 미래를 상상하지 못했고 애플이 2008년 스마트폰을 출시해도 애플은 컴퓨터 회사라고 생각했던 관성이 오랫동안 지배했듯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 판단하고 끊임없이 전통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하고만 비교하고 지금까지 그랬듯 한동안 쭉 관성대로 행동할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죠. 현재 누가 전기차의 표준을 만들고 충전 차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대용량 배터리를 만들고 있나요? 누가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해서 가격을 낮추고 단순한 구동력의 변화가 아닌 자율주행이 가능한 움직이는 스마트폰으로 만들고 있나요? 또한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와 이를 거래하는 마켓을 구축해 개인이 전기회사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나요? 이렇게 고도화된 전기에너지 기반의 사회에서 AI가 탑재된 로봇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미래를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은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많은 사람들은 일론과 테슬라의 말을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느끼시기엔 어떠십니까? 만약 일론 머스크와 아크인베스트나 롬바론이 이끄는 바론 캐피탈과 같은 테슬라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운용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2030년에 테슬라라는 기업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과연 어떤 회사가 되어 있고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 그 모습은 어떤 형태일지 조금 더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게 약간의 상상력을 더해서 좀 더 풍부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일론 머스크, 아크인베스트, 바론 캐피탈과 같은 테슬라의 장기 투자자들이 상상하는 2030년의 테슬라를 고려해보면 몇 가지 시나리오가 떠오릅니다. 이를 바탕으로 테슬라의 미래를 상상해보겠습니다. 첫째, 전기차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위치입니다. 2030년의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확고한 리더로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를 출시하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기차가 주류가 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S, 모델 X, 모델 Y와 같은 기존 모델 외에도 새로운 혁신적인 모델들이 추가되어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둘째, 자율주행 기술의 선도자입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룩하여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것입니다. 이 기술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차의 데이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셋째, 에너지 솔루션의 혁신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외에도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태양광 솔루션을 통해 에너지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가정용과 상업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파워월과 파워팩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테슬라 솔라루프와 같은 태양광 솔루션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넷째, 로봇공학과 AI의 발전입니다. 테슬라는 로봇공학과 AI 분야에서도 중요한 혁신을 이룩할 것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과 같은 로봇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생산성을 높이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AI 기술은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과 일상생활에 적용되어 테슬라의 영향력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다섯째, 글로벌 생산 및 유통 네트워크입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에 걸쳐 생산시설과 유통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더욱 효율적인 생산과 유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와 에너지 솔루션의 가격을 낮추고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여섯째,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기여입니다.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30년의 테슬라는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과 비전을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 에너지 솔루션, 로봇공학,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를 넘어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기업으로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장기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성장을 기대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테슬라의 2030년의 모습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테슬라 투자자들은 결국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론 머스크의 회사인 스페이스X나 보링 컴퍼니, 뉴럴링크, XAI,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인 X 등 다양한 회사들과의 시너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과의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나타나서 긍정적으로 이어질 경우 2030년에 이 테슬라 군단에 있는 회사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안에서 테슬라라는 기업은 어떤 시너지의 효과를 보고 있을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테슬라의 제품과 서비스에 연결되었을 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상상력을 더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게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여러 기업들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2030년에 테슬라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상상력을 더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스페이스X와의 시너지입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 탐사와 관련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에너지 솔루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통해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와 에너지 솔루션이 전 세계 어디서나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차의 데이터 전송 속도와 정확성을 높여 자율주행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보링 컴퍼니와의 시너지입니다. 보링 컴퍼니는 지하 터널을 통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보링 컴퍼니의 터널 시스템과 결합되면 도시 내 교통 혼잡을 줄이고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전기차가 보링 컴퍼니의 터널을 통해 도심과 교외를 연결하는 고속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뉴럴링크와의 시너지입니다. 뉴럴링크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여 인간과 컴퓨터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와 결합되면 운전자가 뇌 신호만으로 차량을 제어하거나 차량의 정보를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넷째, XAI와의 시너지입니다. XAI는 인공지능 연구 및 개발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XAI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차, 에너지 관리 시스템, 로봇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인지 능력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X와의 시너지입니다. X는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테슬라의 차량과 에너지 솔루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를 통해 테슬라 차량 소유자들이 실시간으로 차량 정보를 공유하고 자율주행 데이터나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X를 통해 테슬라 커뮤니티가 강화되고 사용자 경험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너지를 통해 2030년의 테슬라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완전 자율주행 네트워크.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과 XAI의 AI 기술을 결합하여 전 세계 어디서나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지하 고속 이동 시스템. 보링 컴퍼니의 터널 시스템과 테슬라의 전기차를 결합하여 도시 내 고속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3. 뇌-기계 인터페이스. 뉴럴링크의 기술을 통해 차량 제어와 정보 전달을 뇌 신호를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4. 에너지 효율 극대화. XAI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태양광 솔루션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5. 강력한 커뮤니티. X를 통해 테슬라 커뮤니티가 강화되고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를 넘어 미래의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큰 기회와 성과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한눈에 2030년에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조금 상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이렇게 상상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엔 투자자기 때문에 2030년까지 테슬라를 계속 투자했다면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마스터 플랜들을 다 달성하고 아크 인베스트와 바론 캐피탈이 이야기하는, 즉 장기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그 큰 그림이 모두 완성됐다면 그때 테슬라라는 기업의 시총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리고 주가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랐을지 정답은 없지만 챗GPT님이 생각하는 그나마 실현 가능한 그 금액을 이야기해 주시면 투자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것은 많은 변수와 불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과 테슬라의 현재 성장 속도, 일론 머스크의 비전 등을 바탕으로 상상해 보겠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약 8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사이에 있습니다. 2030년까지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의 마스터 플랜을 달성하고 아크 인베스트와 바론 캐피탈의 예측처럼 큰 성장을 이루었다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2030년까지 5조 달러에서 10조 달러 사이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가총액의 약 5배에서 10배에 해당합니다. 이는 테슬라가 현재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고 일론 머스크의 비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이는 가정에 기반한 예측이므로 실제 결과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혁신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나리오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질문 드린 것들도 잘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 다 재미있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테슬라만 갖고 이야기해도 끝도 없는데요. 오늘도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이 정도에서 멈추고자 하는데요. 제 채널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님과 구독자님들 대부분 테슬라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건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스펙트 투자 플랜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테슬라와 장기 투자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테슬라는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테슬라의 지속적인 혁신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장기 투자에는 인내와 신념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테슬라의 장기적인 비전과 성장 가능성을 믿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성공적이길 기원하며 리스펙트 투자 플랜 채널과 함께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투자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리면 이렇게 또 제 채널을 홍보해 주시는 멘트까지 잊지 않고 해주시는 챗GPT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챗GPT와 함께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물론 제가 질문하는 내용 속에 챗GPT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질문에 맞는 대답들을 줬다라는 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챗GPT를 통해서 알려고 한다기보단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성에서 놓치고 있는 정보들 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리스크, 나는 편향되게 생각하더라도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듣기엔 이런 챗 GPT와의 대화가 꽤 유용하다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었고요. 무엇보다 테슬라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께 어려운 시기 절대 포기하지 말고 처음 생각했던 그 장기 투자의 긴 여정을 끝까지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투자의 변동성은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미친 듯이 떨어지는 변동성을 아래쪽으로 보여줬다면 미친 듯이 상승하는 위쪽으로의 변동성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 갑자기 다가올 수 있습니다. 투자는 원래 그런 것이거든요.
하지만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은 땔감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락장엔 쌓아놨던 악재들이 계속 땔감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상승장으로 전환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쌓여있던 호재들이 땔감처럼 물밀듯이 밀려와서 큰 불길을 만들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과 대중들의 늘 반복되는 패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흔들리는 불길과도 같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에 관심을 갖지 말고 차분하게 내가 생각했던 장기 투자의 여정,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적립식 투자의 방법을, 그 전략을 계속 이어간다면 챗 GPT가 이야기한 것처럼 2030년에 장기 투자의 위대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겐 시간이라는 가장 큰 무기가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왜 미래 사회를 그리는 영화들에는 어김없이 국가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초거대 기업들이 등장할까요? 거의 대부분 인류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복제인간이나 아니면 스스로 판단하는 AI가 탑재되어 있는 인간형 로봇 등의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고, 우주개척과 희속 강물채굴, 식민지 건설 같은 우주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이자 유명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인간의 휴머노이드와 인공지능 기술이 2040년경에 인간의 지능을 초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개척 분야 관련돼서 국제우주탐사협의체 ISECG는 2050년까지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특히 소행성 채굴은 희귀금속과 물, 연료 등 지구에서 고갈될 수 있는 자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만약 미래의 초거대 기업이 될 포텐을 갖고 있는 기업이 현재 있다면 그 기업은 지금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현재 우주산업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앞서 있는 기업은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잖아요. 자, 그럼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왜 이런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비즈니스들을 무슨 애니 덕후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혹시 블레이드 러너, 에이리언, 아바타, 아이로봇, 터미네이터,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 외에도 수많은 SF 영화에 등장하는 초거대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가 휴머노이드 개발과 우주 탐사라는 점이 단순히 영화적 상상력이 겹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건 레이 커즈와일이나 피터 디아만디스 같은 많은 미래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이 투영된 결과이며, 그렇게 인간이 상상하는 미래 초거대 다국적 성강기업의 핵심 사업인 휴머노이드 개발과 우주 탐사 영역에서 독보적인 1위가 될 수 있는 기업을 찾고 그 기업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투자적 관점을 떠나서 장기 투자자로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지난 1편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 중에서 휴머노이드 개발과 우주 탐사 분야의 독보적인 1위 기업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그 외에도 일론이 함께 경영하고 있는 보링 컴퍼니, 뉴럴링크, XAI 같은 회사들이 각자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지구에서 판매하고 테스트해보면서 자본과 경험을 축적해서 궁극적으로는 일론이 늘 얘기하는 화성 탐사와 식민지 건설을 위해 모두 하나로 연결된다는 마치 영화 같고 망상 같은 이 이야기를 미래학자들의 연구에 기반한 SF 영화 속 설정들을 통해서 재미있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일론의 화성 탐사를 위한 대장정에 매우 중요한 기업들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AI와 결합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영화 아이로봇에 나왔던 자율주행 카처럼 테슬라의 전기차는 도로 상황에 맞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드라이브 GPT가 적용되어 있으며, 이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각국의 도로교통 체계와 지리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듯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동차를 넘어 무인항공기, 우주선 등 시간차를 두고 다양한 모빌리티에 적용되면서 결국 우주 탐사에도 사용될 겁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X의 로켓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우주 탐사를 진행하고, 화성에서 자동으로 AI가 탐사 차량을 운전하고 자원을 채굴하는 데 활용될 수 있죠. 즉 아이로봇에 나왔던 장면처럼 AI가 운전을 하고, 아바타에 나온 장면들처럼 외계 행성에서 자원 채굴을 진행하는 스스로 움직이는 인프라 장비들의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즉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기술은 우주 탐사와 화성 개척에 동시에 사용되게 될 거라는 거죠. 또한 많은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기업입니다. 솔라시티 사업의 태양광 패널,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에너지의 자급자족 시스템에도 큰 힘을 쏟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테슬라의 에너지 관련 비즈니스들이 스페이스X와 연결된다면 영화 마션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겠죠.
주인공 마크 와트니가 태양광 패널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화성에서 생존하는 장면처럼 우주 탐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우주에서 모든 기기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 태양열을 통한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저장이 매우 중요하며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러한 에너지 시스템이 없다면 화성에서는 엄청난 에너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만든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저장 장치들이 화성 기지의 필수적인 에너지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스페이스X의 로켓은 이 모든 기술들을 실어서 날라서 화성에 설치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고요. 이처럼 테슬라의 에너지 기술 역시 스페이스X의 우주 탐사와 연결돼서 화성에서의 생존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페이스X는 영화 아바타 속의 RDA라는 기업처럼 새로운 행성에서 자원을 채굴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장면에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제품들이 함께 작동되는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연출되게 되는 겁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스페이스X가 보낸 탐사선에서 내려서 화성의 자원을 채굴하고 이 모든 작업과 현지 인프라 시스템의 작동은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인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저장 장치들을 이용해서 원활한 전기 에너지 공급으로 진행되겠죠. 그리고 이 로봇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AI를 기반으로 작동되니까 인간이 직접 개입할 필요도 없이 화성에서 자원을 채굴하고 운반하는 일에 자율적으로 24시간 내내 진행될 수 있고, 스페이스X는 그 자원을 다시 실어서 지구나 다른 행성으로 전달하는 행성 간 물류 인프라의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뉴럴링크가 결합되면 더 흥미로운 스토리가 나옵니다. 뉴럴링크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인간이 AI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원격으로 로봇을 작동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현재 뉴럴링크의 기술력은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자신의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듯이, 마치 영화 매트릭스나 아바타의 장면처럼 인간의 뇌에 신경을 연결해서 가상 공간에 접속해서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화성에 인간이 직접 가지 않아도 뉴럴링크를 통해 AI와 연결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신 일을 하고, 인간은 지구나 화성 기지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화 매트릭스에서 탈출한 인간들이 언제든 가상 공간에 접속해서 원하는 임무를 뇌 신경만으로 수행하고, 영화 아바타에서 인간들이 나비족의 몸체에 접속해서 뇌 신경만으로 아바타를 조종하듯이, 결국 테슬라의 자율주행 AI가 적용된 휴머노이드 로봇, 뉴럴링크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리고 스페이스X의 우주 탐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일론 머스크의 기업인 보링 컴퍼니의 역할도 중요해집니다. 영화 토탈 리콜에서는 우주행성에 구축된 지하 터널을 통해서 빠르게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술은 현재 보링 컴퍼니가 대도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거나 테슬라의 공장으로 이동하는 물류 인프라를 혁신하기 위한 수단 등 현재 단순히 지구에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넘어서 화성에서 지하 거주지를 만드는 데 매우 핵심적인 인프라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성을 비롯한 많은 행성들의 환경은 인간이 지표면에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하에 거주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이때 테슬라의 에너지 시스템이 지하 거주지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보링 컴퍼니의 터널 시스템이 거주지와 자원 채굴지를 연결할 수 있겠죠. 즉, 스페이스X가 자원을 채굴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AI와 로봇이 자율적으로 탐사 차량을 운전하고, 보링 컴퍼니가 지하로 연결된 거주지와 기지를 구축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영화 속에서나 볼 법했던 완벽한 협업 시스템이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xAI가 다른 빅테크 기업들처럼 만들고 있는 AGI, 인공 초지능 시스템이 이 협업을 한 번 더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AI 시스템인 할 9000이 우주선 내의 모든 기능들을 제어했던 것처럼, xAI의 고도화된 AI 시스템은 우주 탐사선과 화성 기지의 모든 자원을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즉, 테슬라의 자율주행 AI와 로봇, 그리고 전기에너지 시스템, 뉴럴링크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스페이스X의 우주 탐사, 보링 컴퍼니의 지하 인프라, 그리고 xAI의 AGI 시스템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마치 SF 영화 속 초거대 성강기업처럼 화성 개척과 자원 관리가 하나로 융합되는 장면이 현존하는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머스크의 각 기업들은 단순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회사들이 맡은 역할은 다 다르지만 이 기술들이 결합되면 SF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래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일론 머스크가 수많은 비즈니스의 기회들 중에서 하필 이 기업들만을 선별해서 계속 돈을 벌며 성장시키고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마 이번 영상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일론 머스크는 이 모든 기업들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을까요? 단순히 돈이 될 만한 사업들을 여러 개 벌리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이 목적이라면 비즈니스의 기회는 이것들 말고도 수많은 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 모든 기업들이 결국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에너지 자급자족 시스템이 없이는 에너지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가 성공할 수 없고, 또 뉴럴링크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없으면 인간과 AI가 효율적으로 협력하기 힘드니까 우주 탐사와 휴머노이드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링 컴퍼니가 없으면 화성 내 지하 공간에 주거와 작업 공간의 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든 기술들이 화성 이주라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보완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이 거대한 플랜 속에서 우선 테슬라만이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유일하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이고, 순차적으로 다른 기업들도 시장에 공개되며 거대 자금들을 확보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미래 SF 영화에 등장하는 초거대 다국적 기업 외에 한 축을 담당할 비즈니스의 포텐을 갖고 있는 지금의 테슬라를 투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이런 관점에서 테슬라 장기 투자를 바라본다면 이건 단순히 전기차 투자는 당연히 아니고 미래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기술, 에너지 저장 기술, 그리고 AI 기반의 시스템까지 미래의 탈지구적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핵심 기술들의 최전선에 있는 탈지구적 테크 기업에 극초기 단계에 진입하는 투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미 성공을 거두었지만 자율주행이나 AI 기술, 로봇 기술은 이제 상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이고, 전기에너지 시스템 역시 이제 막 시장이 팽창하며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언급됐던 스페이스X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한 미래의 우주 탐사와 화성 개척을 빼더라도 지금은 인류의 미래를 변화시킬 중요한 기술들의 성장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좋은 장기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결국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SF 영화 속 초거대 기업들처럼 미래의 기술과 산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큰 기업이며,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는 이 모든 걸 생각하고 지금도 비즈니스의 한 수 한 수를 신중히 두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미래에 대한 힌트들은 늘 현실 속 다양한 퍼즐의 형태로 존재하며 그 퍼즐 조각들을 찾고 알아보는 직감과 예리함, 그리고 그 조각들을 연결하는 상상력을 지닌 위대한 투자자들에게만 이 이야기들이 의미 있게 들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망상 같은 이야기, SF 영화 속에나 나오는 꿈 같은 이야기라고 하겠죠. 늘 그랬듯이.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 Operators on countdown 1, this is the final go no go poll for Starship Flight 4. Stage 1, Go. Stage 2, Go. Levi 2, Go. Flight directors go for launch. We have liftoff. Vehicle is reaching downrange. Ship chamber pressures are nominal. Max Q. Vehicle is supersonic. Booster engine cut off. Ship ignition. Stage separation confirmed. Hot stage confirmed. Ship under its own power. Elizabeth Burns start off. View of the jettisoned hot stage. Booster, the primary goal today is to do a landing burn and a splashdown in the water. You can see those grid fins on your left-hand screen rotating and turning to guide the booster, and there's that landing burn! And we have splashdown! Ship engine cut off. Our primary goal is to get through the extreme heat of Starship reentry. Starship is approaching entry interface. Starship is passing through 100 kilometers altitude. Good altitude for entry. Vehicle is passing through 85 kilometers altitude. Flaps have control of the vehicle.
Vehicle is approaching maximum entry dynamic pressure. External temperatures are dropping. Starship is in landing burn. Starship landing burn shut down.